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포인터 좀 잘못 설명해서 다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포인터를 가리키는 것이 별이라고 했죠. 이거는 그냥 가리키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메인 함수로 오니까 int a에는 1을 저장하고 b에는 2를 저장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print ab니까 그냥 1과 2를 출력을 하면 되고요. swap이라고 해서 주소를 넘긴다고 했죠. 이게 주소를 넘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A의 주소와 B의 주소를 이렇게 넘겨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A와 B의 주소를 넘겨서 어떤 애가 봤죠? PX랑 PY가 봤습니다. 10과 20이 저장이 되어 있었겠죠? 아니네요. 1과 2네요. 자, 그 다음 주소를 넘겨받았으니까 PX랑 PY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소가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얘는 주소가 이렇게 200 해서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 거겠죠. 자, 이 상태에서 템프라는 애를 갖다가 하나 들고 온다고 합니다. 자, 템프는 임시로 우리가 스왑을 하기 위해서 임시로 값을 저장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템프에다가 뭘 넣는다? px가 가리키는 곳을 넣어라. 즉, px가 가리키는 놈을 넣어라는 거예요. 자, px가 가리키는 놈이 뭐죠? 1이죠. 1. 주소 100을 가리키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넣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px가 가리키는 곳에 py가 가리키는 것을 넣어라. px가 py가 가리키는 값을 넣어라 이 말입니다. 자, 지금 px가 가리키는 게 뭐예요? 100이죠. 여기에다가 py가 가리키는 값을 넣으래요. 자, py는 뭘 가리키고 있죠? 주소 200이고 2를 넣은 거예요. 자, 여기서 주소는 제가 그냥 임시로 설정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 py가 가리키는 값이 2니까 2를 px가 가리키는 곳에 넣으래요. 그쵸? 자, 그럼 px가 가리키는 곳에 여기다가 뭘 넣는다? py가 가리키는 2를 집어넣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py가 가리키는 곳에 템프 값을 넣으래요. 자, py가 가리키는 곳은 뭐예요? 여기죠. 여기다가 템프 값 아까 뭐 있었어요? 1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1. 그래서 이렇게 스왑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A는 값이 어떻게 된다? 2가 되고 B는 1이 돼서 스왑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쭉 다시 가면은 호출한 다음에 A와 B를 갖다가 값을 출력하면은 A는 2, B는 1 이렇게 정상적으로 스왑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스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택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덤이라는 게 저번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여기다가 뭐 그릇을 이렇게 착착착착 쌓거나 아니면은 뭐 창고에다가 책을 갖다가 쌓거나 뭐 이렇게 접시덤이나 책상을 쌓여 있는 이런 구조를 갖다가 스택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차례대로 쌓아 올린다고 생각하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스택에는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은 후입 선출이라는 겁니다. 자, 후입 선출이란 게 뭐냐면은 LIFO라 해서 나중에 들어간 것이 처음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FIFO는 뭐냐면은 처음 들어간 애가 처음 나온다는 거고요. LIFO는 나중에 맨 마지막에 라스트에 들어간 애가 처음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스택은 어떤 구조를 쓴다? LIFO라고 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 남학생이 이렇게 박스를 A, B, C 해서 쌓아 올린다고 합니다. A, B, C, D. 그쵸?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박스를 나중에 다시 가지고 와야 되면 A부터 뺄 수 있을까요? 못 빼죠. 당연히 밑에 있으니까 밑에 있는 거 빼면 우르르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박스를 다시 가지고 올 때는 D부터 차례대로 C, B, A 해서 나중에 들어간 게 처음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구조가 이 후입 선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스택에는 또 큰 특징이 또 하나가 있는데 후입 선출이란 것도 있지만 입출력을 할 때, 즉 우리가 값을 꺼낼 때 어디서? 그렇죠. 상단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 밑에서부터는 못 꺼내요. 알겠죠? 그래서 삽입과 삭제가 어디서 일어난다? 상단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게 이 스택의 큰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스택에 저장되는 것을 엘리먼트,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도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스택을 갖다가 또 쓰는 또 이유가 뭐냐면은 값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1, 2, 3, 4, 5를 이렇게 착착 쌓아서 올린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값을 1, 2, 3, 4, 5 이렇게 넣었죠. 차례대로. 근데 꺼낼 때 어떻게 되죠? 그렇죠. 얘부터 꺼내겠죠. 그래서 꺼내면 어떻게 된다? 5, 4, 3, 2, 1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값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뒤집어서 출력하고 싶을 때도 스택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순으로 만든다는 게 이 스택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쭉 읽어보면 되고요. 스택을 또 이용하는 게 또 무엇이 있냐면은 함수 호출을 할 때도 이 스택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저번에 우리 순환 호출할 때 스택을 쓴다고 했었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메인을 갖다가 처음에 코드를 읽겠죠. body니까요. 그 다음에 읽고 나서 펑션 하면 뭐예요? 호출을 하죠. 호출을 하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슉 해서 펑션 1로 돌아가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메모리 공간에다가 어떤 게 쌓인다? 그렇죠. 펑션이라고 해서 메인 위에다가 이렇게 쌓입니다. 그 다음에 펑션 2 하면 어떻게 되죠? 다시 호출하죠. 그래서 펑션 2 해서 또 다시 이렇게 쌓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되돌아갈 때 어떻게 된다? 그렇죠. 요렇게 다시 내려가겠죠. 그래서 착착착 요렇게 하는 것이 이 함수 호출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스택에 관한 상태를 검사하는 추상 자료형이 있습니다. 스택을 쓰려면은 처음 뭐부터 해야 되냐면요. 풀이랑 empty가 있습니다. 풀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스택을 쓸 때 자료가 이렇게 쌓이겠죠. 만약에 가득 찼는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박스를 쌓을 때도 공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택에 우리가 자료를 이렇게 집어넣을 때 값이나 뭐 자료를 넣을 때 얘가 가득 찼는지 안 찼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푸시라고 해서 값을 집어넣을 때 일단은 너희 자료 공간 안에 다 가득 찼니? 라고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는 게 full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pop이라고 해서 값을 뺄 때 쓸 수 있는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pop을 쓰기 위해서는 뭐예요? 값을 빼야 되니까 스택에 즉 공간에다가 뭐가 값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만약 값이 없으면 뭐죠? 야, 뺄 거 없어 라고 알려줘야 되니까 그때 호출하는 게 empty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너 지금 나 pop 할 건데 값 뺄 건데 거기 안에 자료 있어 없어? 있어 없어? 비었어? 라고 물어보는 게 이 empty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호출을 보통 해요. full은 뭐지? 우리가 push 하기 전에 한번 검사하고요. empty는 뭐? pop 하기 전에 검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push는 뭐였죠? 여기 잘 나와 있네요. pull 해서 얘가 만약에 호출을 합니다. 어떤 걸 호출하죠? 넣기 전에 찼니라고 호출했을 때 만약에 안 찼으면은 뭘 호출해주죠? 그렇죠. 0을 갖다 호출해줍니다. 0이면 뭐예요? 이게 거짓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else가 돌아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값을 쌓을 수가 있겠죠. push 해가지고요. 자, 밑에 pop도 볼게요. 혹시 is empty 해서 뭐예요? 혹시 값 비었니? 해서 어떤 거? 호출 쭉 합니다. 호출했는데 만약
값이 안 비어 있으면은 false를 호출하겠죠. 0을 호출하니까 얘가 거짓이 돼서 아래 게 값을 제거를 하고 반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주로 쓰진 않지만은 pick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들여다보는 함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비었니 하면은 return해서 error를 갖다가 호출해주고요. 야 비었다. 그리고 else 아니면은 뭐 반환한다라고 해서 그냥 뭐 크게 쓰진 않지만 그냥 pick해서 들여다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에 그림이 있죠. 우리가 값을 넣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스택에 push해서 값을 집어넣고요. 또 push B 썼고 push C. 그다음 뭐야? C를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pop해서 어떻게 된다? 제거해서 이렇게 스택에 요소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에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empty와 full은 스택이 공백이 있는지 포화에 있는지 검사를 하는 함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critic는 연산은 스택을 생성하는 함수, pick는 스택에서 삭제하지 않고 그냥 들여다보는 함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pop은 마지막으로 삭제하면서 가지고 오는 함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스택을 구현하는 방법도 되게 다양한데요. 스택을 구현하는 방법에는 배열, 우리 값을 갖다가 이렇게 착착착착 해서 차례대로 저장하는 배열로 구현할 수 있고요. 또 배열로 쓰면 또 장점이 있는데 뭐예요? 간단하고 성능이 우수하죠. 왜 우수할까요? 그쵸? 배열은 특징이 뭐냐면은 값을 갖다가 우리가 필요한 거를 갖다가 바로바로 이렇게 갖고 올 수 있죠. 인덱스로. 그런 반면에 있는 반면에 크기가 고정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이 단점인데 만약에 연결 리스트를 사용한다고 생각하면요. 왜 크기가 고정되냐면요. 만약에 내가 100개를 갖다가 배열을 생성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 100개 안에만 자료를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고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고정되는 게 싫으면은 어떤 거? 좀 복잡하지만은 연결 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포인터를 갖다가 하나하나씩 지정해가지고 가변적으로 내가 만든 값을 갖다가 지정해서 나 넣겠다라고 해서 이거는 7장 연결 리스트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택을 구현하는 방법은 엄청나게 다양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스택으로 한번 1차원 배열을 구현해 볼게요. 여기서는 다양한 걸 넣을 수 있는데 정수값으로 저장된 거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크게 알아야 되는 특징이 뭐냐면은 스택 맥스 사이즈랑 그 다음에 스택 0, 스택 탑 이거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우리가 스택 맥스 사이즈는 뭐냐면은 스택 끝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값을 갖다가 집어넣을 거면은 어디서 집어넣는다? 그렇죠. 스택에도 0, 1, 2, 3, 4 해서 탑이 여기에다가 값을 착착 쌓아서 올리고 만약에 다 찼으면 어떻게 된다? 맥스 사이즈가 탑이랑 같아지면 우리가 가득 찼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택을 구현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스택이 가득 찼을 때는 뭐라고 했죠? 아까? 그렇죠. 탑이랑 맥스 사이즈가 그냥 대충 적어 볼게요. 같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만약에 스택이 비어 있으면 탑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0을 가리킨다고요? 아니죠. 0이면 하나가 자료가 찬 거예요. 그래서 스택이 만약 비어 있으면은 스택은 마이너스 1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탑이 마이너스 1이면 뭐다? 스택이 비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게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져 있죠. 스택이 비어 있으면 마이너스 1값, 0의 값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을 꼭 이해해 주세요. 옆에 그림을 자세히 한번 볼게요. 아까 설명한 거죠. 자, 마이너스 1이면 공백 상태. 그래서 탑은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해요. 자, 그 다음에 가득 차면 뭐예요? 맥스 사이즈까지. 그래서 지금 맥스 사이즈는 5죠. 자, 이해가 됐나요? 맥스 사이즈가 왜 5냐면은 5개니까 5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스택의 empty랑 full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의사 코드로 표현한 건데 쉽게 말하자면은 empty면은 뭐예요? 비어 있는지 검사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탑이 m-1이면 뭐예요? 그렇죠. 위에처럼 비어 있으면 어떻게? true. 비었어요 해서 1을 반환하고요. 그게 아니면 가득 안 찼으면 어떻게? 0 해서 거짓을 반환하면 되는 겁니다. 자, 밑에 풀도 똑같습니다. 풀은 어떻게 되냐면은 탑을 뭐랑 비교한다? 스택 사이즈 마이너스 1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가득 찼니 해서 스택 사이즈 마이너스 1이 같거나 크다. 이게 뭐였죠? 같거나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탑이 맥스 사이즈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가득 찼다라고 해서 true를 호출하거나 아니면 비었다 해서 0을 호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의사 코드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스택이 넣기 전에나 삭제하기 전에 호출을 해서 검사를 하면 되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푸시를 할 때는 큰 특징이 있는데 그냥 거기에다가 호출을 하면 안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마이너스 1부터 탑을 호출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바로 값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못 넣죠. 그래서 탑을 하기 전에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플러스 1을 해가지고 플러스 1을 해서 위로 이동을 하고 나서 거기에다가 값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탑을 증가시키지 않고 삽입을 하면은 마지막 요소가 채워지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값이 채워져 있는데 증가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덮어 쓰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값을 채울 때는 플러스 1을 증가시키고 거기다가 값을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코드에 보면은 잘 나와 있죠. 자, 여기 이것만 보면 되겠네요. 맞죠? 우리가 overflow라는 건 뭐예요? 값이 가득 차서 더 이상 넣을 수 없는 상태가 오버플로우죠. 오버플로우가 아니면은 어떻게? 얘를 증가시키고 거기 스택에다가 x라는 값을 집어넣으라고 되어 있겠죠. 탑은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empty를 호출해서 검사 뭐예요? 비었는지 검사를 하고 만약에 에러 메시지가 출력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삭제하고 다시 탑이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팝을 하려면은 그 자리에 있는 거 삭제하고 마이너스 1 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값을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8페이지. 자, 그래서 팝의 연산도 의사 코드를 보면은 비어 있다고 하면은 어떤 게 underflow라 해서 이거는 뭐죠? 값이 없다라는 컴퓨터에서 말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값이 만약에 삭제할 게 있으면 어떤 거죠? 그렇죠. 2라는 변수에다가 스택에 있는 탑 값을 갖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 마이너스 1 내려가고 그 값을 이 값을 리턴해서 반환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역 변수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전역 변수는 우리 지역이랑 전역이라는 게 있는데 지역 변수는 우리가 값을 할당받은 걸 쓰는 거고 전역은 값을 여기 그 선언한 거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인 변수부터 보다면은 푸시 1, 푸시 2, 푸시 3이면은 뭐예요? 이거를 호출하는 거죠. 자, 호출하면은 이렇게 있겠죠. 자, 일단은 그 전에 구조체를 보자면은 맥스 사이즈 100 그러면은 배열의 최대 크기를 갖다가 그냥 전역 변수를 지정을 하고요. 엘리멘트 요소를 갖다 지정하고 1차원 배열이다 하고 탑은 맨 마지막 마이너스 1 여기 밑에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푸시를 했으니까 집어넣는 거죠. 자, 푸시는 엘리멘트 아이템이라 해서 우리 아까 1, 2, 3을 그대로 호출하겠습니다. 자, 그럼 1, 2, 3 그대로 호출할 건데 이거는 뭐예요? 검사하는 거죠. 아까 어떤 거죠? 넣기 전에 스택에 자료가 다 가득 찼는지 검사를 하고 만약에 가득 차지 않으면은 어떤 거죠? 0이 돼서 여기로 내려오겠죠. 참일되면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값이 가득 안 찼으면 어떻게 해요? 스택에다가 어떻게 1 넣고 2 넣고 3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들어갔나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죠? 출력을 하는데 팝을 갖다가 차례대로 출력을 한대요. 자, 팝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자, 팝은 이제 이걸 받겠죠, 스택을. 자, 지금 스택이 어디 가리키고 있죠? 탑이 여기 가리키고 있죠. 그 상태에서 팝을 해보겠습니다. 자, 팝을 하면은 한 번 더 검사해야겠죠. 뭐요? 혹시 값이 없니? 값이 없으면 어떻게? 뺄 게 없으니까 그냥 나가면 되겠죠. 근데 값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쵸? 자, 이거는 값을 빼고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3 빼고 출력, 그 다음에 2 빼고 출력, 그 다음에 1 빼고 출력 해서 3, 2, 1이 출력이 됩니다. 됐나요? 자, 프린트 뒤에는 우리 엔터 치는 게 숨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3, 2, 1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택의 요소를 구조체로 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스택에 저장해야 되는 값이 정수나 문자가 아니고 더 복잡한 구조를 갖는 요소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자면은 메인이라고 해서 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값에서는 여기 2019-001이랑 홍이랑 서울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멘트 OE라고 해서 되어 있고요. 자, 구조체도 똑같습니다. push IE 하면은 여기 있는 값 구조체로 선언되어 있는 것을 push를 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OE 해서 pop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동일하죠. 검사 한번 하고 만약에 비어있지 않으면 그대로 빼면서 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그대로 그냥 호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것도 그냥 크게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매개 변수로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한 거 두 가지 설명했죠. 두 가지 설명은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또 단점이 전역 변수로 선언되기 때문에 한 가지 스택을 여러 개가 같이 사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개 변수를 만들어서 값을 전달을 하면은 포인터와 주소만을 전달해서 call by value라고 해서 값을 전달하면 됩니다. 자, 특징만 하나 보자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스택 타입이라 해가지고 바디에 선언이 되어 있죠. 여기에 S라고 해서 보면은 지금 구조체로 정의가 됩니다. 자, 지금 보면은 타입 스트럭처 해서 탑과 데이터에서 사이즈를 지금 100으로 전달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아까 앞이랑 다른 게 뭐냐면은 걔는 전역으로 전달받은 건데 얘는 어떤 거다? 그렇죠. 매개 변수로 전달돼서 우리가 필요할 때만큼 스택을 구조체로 정의해서 그 스택을 쌓으면은 계속 만들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자면은 우리가 S에서 정적으로 생성을 하나 하고요. 동적이 아니라 정적입니다. 필요하니까 지금 생성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인티저 스택이라고 하면은 얘는 그냥 초기 값을 설정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호출을 하죠. 여기 있죠. 그래서 스택 값이 탑을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스택을 만들고 탑을 갖다가 마이너스 1
얘를 가리키는 걸 만들어라 라는 말입니다. 됐나요?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까지네요. 그래서 그냥 초기값 만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푸시 똑같이 하는데 아까랑 다른 게 뭐죠? 주소값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푸시 해서 어떻게 1, 2, 3 값을 전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팝하면서 그대로 3, 2, 1 해서 그대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출력을 할 때 똑같이 검사를 하는데 어떤 거? 그렇죠. 주소로 전달을 받겠죠. 아까 이렇게 해서 옮긴 것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적으로 값을 전달받는 게 있습니다. 자, 동적으로 전달받는 거는 스택을 아까는 정적으로 생성했기 때문에 동적으로 선언하면은 정적으로 생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스택에 자료를 많이 넣으면 어떻게 돼요? 자료 공간이 부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택을 동적 메모리로 할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적 메모리는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사용이 다 끝나면은 반환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는 없고요. 메인에서 보면은 프리랑 옆에 성취할 수 있는 멜록 함수가 동일하게 있습니다. 동적은 멜록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int stack s라고 해서 얘는 아까 초기값 선언을 하는 거고요. 됐고 그 다음에 똑같이 푸시하고 팝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택에서 탑의 초기값은 뭐였죠? -1이었죠. 그 다음에 여기 스택에서 가리키는 것이 뭐였나요? 1, 2, 3 이렇게 되니까 마지막에 탑은 누구를 가리키죠? 3을 가리키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탑이 8이면 어떻게 될까요? 되면은 총 개수가 몇 개죠? 아, 8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인데 0부터 쌓인다 생각하면 총 9개겠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적 배열 스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적 배열 스택은 아까랑 동일하게 멜록을 호출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 특징이 인티저 해서 변수를 하나 크기를 값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아래 내려가서 우리가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탑은 아까 말한 것처럼 -1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공간은 1개로. 그러면 1개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1개를 저장할 수 있는 방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값을 여기다 1 전달받으니까 그 사이즈가 1개의 스택을 저장할 수 있는 동적 스택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변화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값을 하나만 넣는 게 아니라 값을 만약에 1을 넣고 2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공간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는 거부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푸시를 하기 전에 공간이 다 가득 차면은 어떻게 한다? 그렇죠. 공간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풀해서 혹시 가득 찼니? 라고 물어봅니다. 만약에 가득 차면은 공간을 이게 뭐였죠? 2배로 곱하라. 그러면은 아까 1이었던 공간이 곱하기 2 하니까 어떻게 2개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사이즈를 곱하면은 공간이 생기니까 어떻게 된다? 1 넣어둔 거에서 2를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삭제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free 해서 변환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아까랑 그게 다른 게 없는데 어떤 게 다르다? 우리가 여기에 다 출력을 할 거죠. 하고 만약에 다 썼으니까 동적 얘를 썼으니까 이거를 프리로
반환하는 거겠죠. 그쵸? 여기 보면은 또 푸시할 때 아까랑 동일하게 공간이 없으면 어떻게 해라? 공간을 늘리도록 코드가 짜여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는 스택의 가로 검사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로 검사 조건이 있습니다. 그때 이 가로 조건은 세 가지가 있는데 가로 검사 조건은 왼쪽 가로와 오른쪽 가로 개수가 같아야 된다는 것과 같은 가로에서 왼쪽 가로는 오른쪽 가로보다 먼저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쌀은 교차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가로가 제대로 되어 있나요? 되어 있죠. 이거 가로 잘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것도 잘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잘 되어 있죠. 그래서 크게 오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가 비어 있는 게 있죠. 어떤 거죠? 이게 없죠. 그래서 얘는 어떤 거? 조건 1 위반이겠죠. 조건 1이 뭐였나요? 가로의 개수가 같아야 되는데 얘는 부족이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떤 거예요? 가로가 안 맞죠. 쌍이 안 맞죠. 그래서 얘는 어떤 거? 조건 3에 가로 쌍이 안 맞다. 그래서 위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컴퓨터에서 가로 사용을 할 때 또 똑같이 스택을 쓸 수 있는데 이 스택을 쓰는 것도 쌍을 이루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상세하게 알고리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기호가 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스택에 차례대로 연산자만 넣겠습니다. 자, 연산자를 넣어서 이렇게 차례대로 집어넣으면은 스택에 차례대로 쌓이게 됩니다. 자, 쌓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쌍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들어가면은 얘는 어떤 쌍이랑? 당연히 얘랑 맞겠죠. 그래서 삭제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떤 거? 당연히 아니지. 얘는 얘랑 맞겠죠. 그래서 삭제가 되고 마지막에 얘는 얘랑 맞겠죠. 그래서 스택에 비었으니까 성공입니다. 근데 아래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스택을 집어넣으면은 차례대로 이렇게 쌓입니다. 자, 그 다음 얘가 나왔으니까 얘랑 비교해서 쌍이 맞죠. 그럼 삭제. 그 다음에 얘는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얘는 또 뭐야? 얘랑 맞겠죠. 그래서 삭제가 되죠. 그러면 스택이 누가 남았어요? 한 개 남았죠. 그러면은 오류입니다. 스택에 다 비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얘는 쌍이 안 맞는 건데 여기 스택이 들어가고 스택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얘가 나오면서 얘랑 비교를 하는데 얘랑 얘가 똑같을까요? 쌍이 아니죠. 그래서 오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택으로 가로를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검사를 보면은 이렇게 쭉 있는데 스위치는 비교를 하는 거 함수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기호가 나왔으면은 스택에다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단을 하고 만약에 이러한 기호가 나오면 어떻게 되죠? 얘랑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교를 해서 꺼내는 거죠. 오픈 CH 꺼내서 쌍이 맞으면은 맞는 괜찮은데 쌍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된다? 오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스택에 삭제를 했는데 하나가 비어 있다 하면 그것 또한 오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로 검사에 대해서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메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메인에 보면은 이런 기호가 있죠. 그러면은 그거를 얘가 P가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누가 가르친다? P가 가르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if랑 else가 돌아가는데 1이면은 가로 검사 성공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얘가 함수니까 누구한테 가야 되겠죠? 당연히 여기로 호출이 되겠죠. 자, 호출되면은 여기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가 ch랑 오픈 ch 그 다음에 스트링이라 해서 열이 길이입니다. 얘를 만약에 배열이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있겠죠. 맞나? 이거는 아니네. 맞는데? 맞네요. 자, 그러면은 길이가 총 11개니까 여기는 11개의 문자열 길이를 두고 스택을 초기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or 문이 돌아가면서 반복을 할 건데 스위치해서 여기까지 돌아갑니다. 자, 만약에 케이스 이 연산자면은 푸시해라 해서 스택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자, 지금 얘가 맨 앞에 있으니까 집어넣죠. 그 다음에 중단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 기호면 어떻게 해라? 그렇죠. 만약 스택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반환하고 그게 아니면은 또 비교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팝을 해서 여기 있는 걸 꺼내가지고 쌍이 맞는지 비교합니다. 자, 그래서 쌍이 맞으면은 이거 5월 이게 5월이란 기호라서 혹시 쌍이 맞으면은 반환하고 그게 아니면 중단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차례대로 한번 스택에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어넣죠. 그 다음에 연산자만 검사하는 거고 피연산자인 A 이런 애들은 검사 안 합니다. 자, 그 다음 A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 집어넣죠. 그 다음에 여기 5조 가지고 여기 들어오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되죠? 이제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들어가니까 쌍이 맞네 하니까 삭제 됐죠. 자, 그 다음에 얘 들어갑니다. 자, 얘 들어가죠. 얘랑 이게 이거가 아니라 이 기호네. 얘랑 쌍이 맞죠? 그러면 오케이 됐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가 들어가죠. 그럼 얘랑 맞죠? 그럼 오케이. 그래서 가로 검사가 어떻게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return 1. 만약에 가로 검사가 실패하면은 0이 반환되고 성공하면은 1이 반환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우리는 지금 성공했으니까 1이 반환되어서 참이니까 돌아가겠죠. 그래서 가로 검사 성공해서 이게 그대로 호출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렵지가 않죠. 자, 그 다음에 후위 포기식 연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위 포기식 연산은 컴퓨터가 프로그램에서 많은 수식을 만나기 때문에 이 복잡한 수식을 우리가 중위 표기식이 아닌 후위 표기식으로 얘는 컴퓨터가 씁니다. 그래서 표기식이 총 3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이 기호, 즉 연산자가 가운데 있으면 중이고 만약에 끝에 있으면 후위, 그 다음에 앞에 있으면 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컴파일러가 그 표기, 즉 계산을 읽을 때 중위 표기식이 아닌 어떤 걸, 그렇죠, 후위 표기식을 읽으면은
괄호 같은 것도 생각 안 하고 바로 처음부터 읽으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쓸 때 어떤 걸 쓴다? 스택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컴퓨터가 좀 더 편리하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자세히 보자면은 만약에 우리가 8 나누기 2 마이너스 3이라는 게 있죠. 우리 이걸 계산할 때 사람은 어떻게 계산했어요? 당연히 가로를 쳐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했죠. 근데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컴퓨터는 얘를 갖다가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위 표기식으로 이렇게 써서 계산할 거를 뒤에 이렇게 가로 뒤에로 넘기자라고 하는 게 이 후위 표기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례대로 집어넣어 볼게요. 8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2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나누기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 스택에서 차례대로 꺼내는 거예요. 일단 2 꺼내놓고 8 꺼냅니다. 그 다음 어떡한다? 그렇죠. 이 연산자를 들고 와서 나눕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답이 4가 되죠. 그럼 4를 갖다가 다시 푸시 해서 값을 집어넣습니다. 자, 값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3을 다시 넣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만나죠. 그럼 다시 팝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팝하죠? 맞습니다. 3을 꺼내고 4를 꺼내고 다시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해서 1이 값이 최종적으로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게 여기에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는 이런 후위 표기식을 써서 계산을 하는 게 편리하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알고리즘으로 정리해 보자면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세컨드랑 펄스라는 함수가 있는데 세컨드가 뭐였냐면은 아까 이렇게 값이 있을 때 처음으로 꺼내는 게 이게 세컨즈입니다. 그 다음에 계산하는 게 펄스트예요. 이게 아니네요. 세컨즈랑 펄스트가 바뀌었습니다. 얘가 펄스트 처음 꺼내는 값이고 그 다음에 이게 세컨즈니까 이것을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하죠? 그렇죠. first OP second 해서 여기다가 연산자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똑같이 3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3 마이너스 2가 아니라 3, 2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first OP second니까 이게 세컨즈고 이게 first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맞네요. 맞죠? 그래서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먼저 꺼낸 걸 뒤에다가 넣고 그 다음 꺼낸 걸 앞에다가 넣고 그 다음 연산자 해서 다시 이 리절트를 해서 결과값에다가 집어넣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꺼낸 거를 뒤에다 두고 맨 처음에 꺼낸 걸 뒤에다 두고 그 다음 꺼낸 걸 앞에다 두고 그 다음 연산자 집어넣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후위 표기식 연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끝나가는데 간단하게 이게는 특징만 있는 걸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거였죠? 자, 아까 꺼낸 게 OP, OP1 해서 나중에 꺼낸 거. 이게 처음 꺼낸 거, 이게 나중에 꺼낸 거죠. 그래서 처음 꺼낸 게 뒤로 가고 나중에 꺼낸 게 앞으로 가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한번 보자면은 요거를 갖다가 후위 표기식을 갖다가 넘겨서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available 해서 결과값을 호출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호출이 되죠. 호출이 되는데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지금 OP1, OP2 밸류가 있는데 OP1은 뭐냐면은 나중에 꺼낼 값. 그 다음에 OP2는 처음 값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OP1, OP2
OP2 이렇게 꺼내고 연산자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값이라는 변수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i는 0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len 하면은 뭐예요? 길이를 갖다가 생각해야 되겠죠. 아까 보니까 어떤 거 있었습니까? 됐나요? 이 값이었죠.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세어봐야겠죠. 0, 1, 2, 3, 4, 5, 6, 7, 8 하니까 길이가 총 몇 개다? 9개가 되겠죠. 맞죠? 자,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고 밑에 내려가서 초기 값으로 스택을 설정하고 길이만큼 돌면서 비교를 하는 거죠. 만약에 네가 꺼낸 값이 연산자니 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연산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연산자가 아니니라고 물으면 연산자가 아닌 뭐예요? 피연산자죠. 피연산자면 어떻게 되겠죠? 이런 8, 2, 3 이런 값이죠. 그러면은 밸류 값에다가 이거는 뭘 해야 된다? 그렇죠. 얘는 ASCII 코드를 숫자로 처리하는 그러한 코드겠죠. 그래서 이 8이라는 것을 갖다가 ASCII 코드 값으로 처리해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니까 값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외우면 되고요. 그래서 푸시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 하면은 뭐예요? 돌아갔을 때 길이만큼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면서 검사를 합니다. 혹시 피연산자니 연산자니 하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연산자가 아니면은 그냥 뭐 한다고? 푸시합니다. 그래서 8, 2 집어넣죠. 다음에 꺼낼 게 뭐예요? 이거죠. 나누기죠. 나누기면 else가 돌아가겠죠. else가 돌아가서 꺼내야 되겠죠. 뭘 꺼내요? 일단은 얘가 OP2죠. 그 다음에 얘가 OP1이죠. 그 다음에 OP2, OP1 해서 값을 2, 8 이렇게 두고 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케이스는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지금 나누기 케이스죠. 그래서 나누기 하니까 4가 되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어떻게 한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4가 되겠죠. 됐나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차례대로 그럼 해볼게요. 3 집어넣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면 어떻게? 다시 꺼내야 되겠죠. 어떻게? 얘가 OP2고 OP1이니까 뭐야? 3이랑 4 꺼냅니다. 다음에 만나는 애가 뭐였죠? 마이너스니까 그러면 1이 되겠죠. 자, 이래서 계속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되고 이제는 뭐 만나겠죠? 곱하기 만나니까 3이 6 해서 들어가죠. 그 다음에 만난 애가 더하기니까 7 해서 최종값은 7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값을 반환을 하면은 어떻게 되죠? 결과값은 7이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어렵지가 않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중위 표기식을 후위 표기식으로 변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택을 우리가 계산하는 후위 표기식으로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살펴봤죠. 하지만은 우리는 이거를 또 스택에 넣어서 후위 표기식으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하는 거 말고. 자,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저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있죠. 이런 값이 있으면은 가로가 있으면은 그 가로 값을 뒤로 넘기면은 후위 표기식으로 바로 계산이 돼요. 자, 그러면은 얘를 갖다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가로값 뒤로 넘겨놓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가로값 뒤로 넘어가니까 이렇게. 그래서 후위 표기식으로 이렇게 바로 가로 뒤로 옮긴다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스택에 집어넣겠다 하면은 스택에 그냥 차례대로 집어넣으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연산자를 스택에다가 잠시 저장해야 돼요. 임시 스택에. 그래서 여기다 잠시 저장해 놓고 또 두 번째는 연산자 우선순위를 따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피연산자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출력합니다. 스택 그 후위 표기식 수식 스택에다가요. 자, 그다음 플러스 만나면 어떻게 하죠? 그렇죠. 연산자 스택에 집어넣죠. 다음에 B 하면 그냥 출력. 다음에 곱셈. 곱셈이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우선순위를 따져야 돼요. 곱셈이랑 플러스가 있으면 누가 더 우선순위가 높냐면 곱셈이 높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애가 스택에 있는 애보다 더
우선순위가 높죠. 그러면은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낮다 하면 어떻게? 스택이 있는 애를 꺼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큰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곱셈이 플러스보다 더 스택의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C 출력하면은 요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출력하면은 곱셈부터 나오고 플러스 요렇게 나온 거죠. 이거는 크게 계산할 게 없어서 우선순위를 쉬운 예제라서 그냥 풀면 되는데 뒤에 보면 조금 어려운 예제도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있는데 얘도 그냥 차례대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근데 곱셈이 있고 나서 이제 플러스가 들어오려고 해요. 근데 플러스랑 곱셈 중에서 누가 더 우선순위가 높아요? 당연히 곱셈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우선순위가 더 높은 누가 나와야 된다? 그렇죠. 곱셈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얘가 우선순위가 더 높잖아. 들어가 있는 애가. 내가 들어가려는 애가 있는데 나 들어가 하는데 스택이 있는 애가 더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행님 먼저 나오고 그래서 나오고 나서 자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는 또 신기한 게 있는데 얘는 참 특이한 게 뭐냐면은 스택에 들어갈 때는 우선순위가 제일 높아요. 근데 스택에 들어가면은 우선순위가 제일 낮다는 게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일단 들어가면 되죠. 자, 그 다음 A는 출력. 자, 플러스가 들어가려고 하죠. 자, 근데 얘는 스택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했죠? 우선순위 제일 낮죠. 그럼 그냥 들어오면 됩니다. 자, 그 다음 B 그냥 출력. 자, 그 다음에 얘가 들어가죠. 그러면 얘랑 얘가 만나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연산자는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연산자가 있죠. 그래서 출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곱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C는 출력하고 그다음 마지막에 남은 게 뭐죠? 곱셈이니까 이렇게 출력됩니다. 자, 이것도 그닥 연산자 우선순위를 따지죠. 안 돼도 되는 문제네요. 자, 마지막으로 코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드에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냥 연산자 우선순위 때문에 한번 보는 것 같네요. 자, 요 값이 있죠. 이 값을 중위 표기식으로 하면 그냥 출력하면 되죠. 맞죠? 그 다음 호위 표기식이면은 여기 글자를 출력하고요. 자, 이거를 갖다가 함수로 호출합니다. 자, 호출하면은 어떤 거였죠? 요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중위 표기식을 후위 표기식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쭉 있으니까 한번 보면 되는데 그냥 i를 0으로 선언하고 ch랑 탑 op를 갖다가 선언합니다. 그 다음에 길이를 갖다 따져야 되는데 길이가 아까 뭐였죠? 2 플러스 3 곱하기 4 플러스 9 요거니까 길이는 0, 1, 2, 3, 4, 5, 6, 7, 8, 9 맞나요? 0, 1, 2, 3, 4, 5, 6, 7, 8 아닌데 0, 1, 2, 3, 4, 5, 6, 7, 8 8이네요. 그러면 길이가 총 뭐가 되죠? 0부터 8까지 되니까 9개가 됩니다. 자, 거기서 비교를 해보자면은 초기값으로 스택을 갖다가 만들고 길이만큼 총 9번까지 그러니까 8번 돌겠죠. 돌면서 8번에 8까지 돌면서 비교를 합니다. 케이스가 있으니까 이제 스택에 있는 값을 비교를 하면서 혹시 네가 들어가는 값이랑 비교를 해서 스택이 값이 없지 않고 그리고 뭐죠? 이거는 현재 우선순위와 꼭대기 우선순위를 따져서 값이 만약에 꼭대기께 더 크면은 어떻게 된다?
꺼내라 이 말입니다. 아까처럼 어떤 거였죠? 이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내가 만약에 플러스가 들어가려 하면은 곱셈이랑 플러스랑 비교를 했을 때 누가 우선순위? 얘가 더 큰. 좀 잘못했다. 얘가 더 크니까 그러면은 내가 들어가는 애가 있는 애보다 꼭대기죠.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합해라 라는 게 여기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왼쪽 가로면은 그냥 푸시하고 오른쪽 가로면은 비교를 해서 왼쪽 가로를 만날 때까지 계속 팝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디폴트 값, 이건 뭐다? 연산자는 그냥 출력해라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거랑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